안녕하십니까, 태공입니다. 와겸 유돌 7번째 영어 입수 방법, 비룡 입수, 회룡 입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자세하게. 비룡 입수는 볼록하게 생긴 벙어리의 정상 부분에 혀를 맺기 때문에 입술의 형태가 마치 용맥이 날아오르는 모습과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도렬이 같잖아요. 도렬은 이렇게 입수 낮은 데서 올라가잖아요. 대개 입수룡은 산 위에서 아래로 내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입수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도렬도 입수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혼란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이, 혐오봉하고 부모산하고 사이에 영사성사가 있는 결인처, 분수척상에서 부모산을 보고 입수룡을 재는 것은 어떤 경우나도 마찬가지예요. 비룡이든 섬룡이든 회룡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룡이라고 해서 올라오는 부분을 입수라고 해서 거기서 입수룡을 잴 필요는 없다.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나 비룡 입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 혀를 맺는다. 비룡 순천하는 듯한 형세다. 높은 곳에 혀를 맺기 때문에 주변의 산들도 같이 높아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도료를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도료. 비록 높은 곳이기는 하지만 혈에 오르면은 전혀 높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야 제격이다. 또한 혈장은 넓어서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산 아래에 있는 물은 혈장을 잘 감싸고 돌아야 하며 수구는 잘 닫혀 관세되어야 진열이라 할 수 있다. 비룡 입수한 혈의 발복은 귀는 크다. 그러나 부를 관장하는 명당이 멀고 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부열보다는 귀열이 많다. 부열은 낮은 물이 가까운 데서는 부를 논하고 높은 데서는 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회룡입수, 주룡의 혀를 맺기 위해 방향을 한 바퀴 회전하여 자기가 출발한 태조산이나 중조산, 소조산 등 조종산을 바라보고 입수하는 형태다. 즉 조종산이 안산이 된다. 용이 한 바퀴 회전한다는 것은 만큼 기세가 있다는 뜻이다. 변화가 활발히 못한 용맥에서는 회룡 입수를 맺기 힘들다. 일반적인 혈은 안산이 낮고 순해야 한다. 그렇지만 회룡 입수는 안산이 크고 험하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산이 혈 자신을 잇도록 한 조종산이기 때문이다. 마치 손자가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형상이다. 아무리 엄한 할아버지라도 친손자에게만은 자상한 법이다. 이와 같이 회룡 입수하여 혀를 결지하는 것을 회룡고조라고 한다. 입수. 잠룡입수는 주산이나 혐오봉에서 출맥한 용이 급하게 평지로 내려와 땅속으로 숨어 음맥으로 행동한다. 혀를 맺는 형태를 말한다. 주로 구성의 마지막 비열인 우필성의 기운을 받은 용맥에서 일어난다. 용맥이 논밭을 뚫고 지나간다 하여 천전과엽이라고 한다. 땅 밑으로 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용맥이 지나가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땅속으로 맥이 흐른다 하더라도 용맥은 평지보다 약간 높게 보인다. 풍수지리에서는 이를 가리켜 조금만 높아도 산, 조금만 낮아도 물러본다. 즉 고일촌 위 산이고 저일촌 위 수로다. 용맥이 지나가는 곳에는
말자국 같은 마적이나 뱀이 기어가는 듯한 초사 회선의 작은 선이 마적 사이에 나타난다. 또 용맥 양편으로는 용의 생기를 보호하는 도랑물이 흐른다. 실상 이 물을 보고 땅속으로 숨어 행룡하는 용맥을 짐작할 수 있다. 용맥을 사이에 두고 두 물이 평행으로 흐르면 용이 행룡하는 중이다. 그러다가 두 물이 합쳐지면 행룡을 멈췄다는 뜻이다. 행룡을 멈춘 곳은 기가 모이기 때문에 땅 위로 불룩 표시가 나겠죠. 그것이 혈이며 기가 뭉쳐 있기 때문에 단단하다. 따라서 잠령 입수하는 혈은 평지의 약간 돌출된 부분에서 찼대 용맥을 호위하면서 따라온 물이 상분 화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혈 뒤에서는 물이 두 갈래지만 앞에서는 두 물이 합쳐져야 진혈이다. 이를 양수상회, 양수화합이라고 한다. 잠령 입수하여 혈을 맺은 것을 평지에서 열맥을 받아 결제한다는 뜻으로 평수혈이라고 한다. 삼령 입수, 행룡하는 용맥이 중간에 혈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통 혈은 용맥의 마지막 부분인 용진처에 맺는다. 삼령 입수는 행룡하던 용맥이 중간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언뜻 주저앉듯이 혈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용맥은 다시 진행 방향으로 행룡해 나간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다는 속담처럼 불식간에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이를 삼룡입수라고 한다. 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입수령이다. 자칫 잘못하면은 과룡초에 점혈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하면은 어떻게 눈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나무 콩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아주 좋은 사진이 있네요. 나무 줄기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거 원줄기잖아요. 원통나무 줄기인데 원줄기에서 쭉쭉 뻗어서 올라가다가 공이가 생기면은 저 공이는 나름대로 하나의 그 어떤 자기만의 세상을 구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삼령입수도 저렇게 지나가던 용맹에서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떻게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입수가 혈이 생겼다겠잖아요. 저 공이처럼 저렇게 생겼으면 누가 보통 사람은 찾기라도 하겠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이렇게 그걸 찾았다. 제 나름대로 한번 기분이 좋았어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혈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입수령이다. 자칫 잘못하면 과룡초를 섬입수로 찾고 하여 오장할 수 있다. 잘못 장사 지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과룡지장은 3대 내에 절양화라고 할 만큼 흉한 곳이다. 3대 내에 절손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삼령 입수하여 결제한 혈을 기룡혈이라고도 한다. 혈이 용의 등을 타고 있는 모습이라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반드시 혈장의 4요소인 내두, 선익, 순전, 혈토가 또렷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삼령 입수도 엄밀히 따져보면 용진처를 할 수 있다. 용인 산능선을 살펴보면 하나의 맥으로 형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능선을 따라서는 여러 맥이 상하로 겹쳐 있는 경우도 있다. 상층에 있는 맥은 멈추어 혈을 맺을 수 있고 하층에 있는 맥은 계속 행룡해 나간다. 여견상 하나의 능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입수의 방법을 이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